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님 그리고 특별 게스트 우리 원격 종목 진단 해주고 계시는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분 두 분과 함께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아주 풍성하게 채워서 달려가 볼 거고요. 네. 2부에는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재필 전문가님의 히든카드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2개나 있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종목들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맘 편하게 전화든 아니든 뭐 채팅으로 올리시든 편하게 해주시고요. 저희는 네. 그동안 종목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1부 마지막에 동질 세미캠 봐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37,600원. 그리고 비중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나 있는 한 10% 가깝게 네, 거의 그 정도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셨던 가격이 딱 그렇죠. 오늘 차트 되게 다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사고 난 다음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네.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깨고 내려간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응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또 저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동질 세미캠 다시 회복돼서 수익이 좀 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각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보유입니다. 보유. 네, 그럼 이재필 전문가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분 모두 다 보유입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동진 세미캠이 워낙에 이 미세 공정 쪽으로 모멘텀을 보유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잖아요. 다른 이제 이 포토레이스트 관련된 이러한 이제 종목들, EOV 공정 관련된 종목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동진 세미캠이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지게 되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기가 힘들어요. 삼성전자에서 생산량을 상대적으로 줄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도 이번 2분기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부진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분기에도 이러한 이 흐름이 지속이 될 것으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이야기가 나뉘는 것들이 있죠. 이제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감산세로 이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업황 회복이 다시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은 안 좋았던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하고 그러면서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단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충분히 좋은 흐름은 나와줄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최근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새로운 이제 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모멘텀으로 또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의 반등폭은 생각보다 더 강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은 것들을 반영을 하고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단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동진 세미캠이 또 이제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새롭게 또 이제 2차전지 신사업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차입금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이제 있어요. 1년 내에 갚아야 될 금액이 지금 3천억이 넘어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만 이탈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반등을 다시 한번 꾀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네. 동진 세미캠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3만 원 구간까지는 하락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하락을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현재 단가가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33,000원 초반대 구간이 되거든요. 이 구간 이탈하면 저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37,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이 매물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37,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 37,000원 구간에 만약에 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대략 이 정도의 수급이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급을 최소한 소화해 줄 만한 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를 37,000원으로 두시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전에 들어왔었던 혹은 그보다 부족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물대 부딪히고 바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일단 1차 목표가 37,000원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혹시 이 종목을 3만 원 정도에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채팅창에서 질문이 올라와서요. 3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저가 매수로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접근을 하셔야 기회비용 또 마감 없이 충분히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올 때 매수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까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점 추가 질문에 대한 의견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이재필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보유 사인 주셨는데 그쵸?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 동진세미캠의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보느냐,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동진세미캠은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하고 막 그랬을 때 국산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업체에서 뭐 처음으로 그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어낸 기업이죠. 자, 그래서 뭐 지금 일본하고 좀 덜 친했으면 좀 더 좋을 뻔했는데 지금 요즘 너무 친해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요. 이 미세공정 쪽 이런 쪽은 지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디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를 생산하는 데는 미세공정을 쓰지는 않죠. 좀 파운드리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들 이런 것들 생산할 때 이 미세공정을 적용을 하는데요. 자, 지금 삼성에서 가장 좀 신경 쓰고 육성하고 싶고 그다음에 잡고 싶은 데가 대만의 TSMC죠.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요즘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가 확 뛰어오른 게 엔비디아 물량을 수주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뛰어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또 TSMC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투자도 많이 되고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긴 관점이시다라면 뭐 손절가도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 목표가도 훨씬 더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긴 관점이다라면 뭐 최소한 1년 이상의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자리가 딱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문제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쪽에 해외 공장을 지으려고 뭐 그렇게 독일이나 미국 쪽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이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보도 자료들 나오는 거 보면 이 동진세미캠이 중국에 공장을 11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9개를 매각을 해서 해외 투자 자금들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뭐 그 기사에서는 뭐 체결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뭐 이게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그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생각인데, 자, 그렇다라면 뭐 자금에 대한 압박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독일이나 뭐 미국 쪽에 이런 데 공장을 짓는다라면 향후에 발생될 모멘텀들 이런 것들도 상당하다라고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미국에 또 공장을 짓고 있죠.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도 또 포토레지스트들 뭐 이런 것들 납품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보면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뭐 작년보다는 실적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작년에 한 2,1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뭐 한 2,000억 가까이 정도 그 정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니까 밸류에이션이 무리가 있는 그런 종목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준 주가에서 좀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라면 지금 이 62평선이 꺾여져서 내려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쪽 그 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좀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래가 좀 많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하고 62평선하고 내려온 62평선하고 거의 좀 맞닿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그 가격대가 37,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62평선하고 매물대가 좀 이렇게 같이 있는 37,000원 정도대가 일단 저항선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면 이 가격 충분히 돌파 가능합니다. 제가 시청자님께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미세공정 쪽 같은 경우는 지금 AI다 뭐다 해서 투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길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긴 관점이라면 7월 달에 찍은 44,900원 적어도 돌파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긴 관점이라면 37,000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들고 가시고요.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1차로 저항선 37,000원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3만 원을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이탈한다라는 건 동진 세미캠이 보통 이런 평상시 이런 분위기라면 이탈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가격을 이탈한다라는 거는 전체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반도체 섹터들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37,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 중장기 목표가라면 그 전에 있었던 44,900원도 돌파할 것 같으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진 세미캠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동진 세미캠 관련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가와 관련해서는 37,000원을 제시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33,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그런 관점이신데요. 목표가 37,000원, 또 멀리 보면 4만 원 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손절가 3만 원 제시합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 동진 세미캠 봐드렸고요.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빠르게 남겨주세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종목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또 잘 활용하셔야 내일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구체적인 설명들 같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맞춤형 전략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거든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월청님의 5G 이노 와이어리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24,500원. 네, 우선은 수익이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만 오늘 좀 약간 또 리다만. 약간 좀 아쉽죠. 9%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자, 목표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24,000원대면은 한번 바닥까지 한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노 와이어리스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최근에. 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은 오래 갖고 계셨는지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오래 갖고 계셨으면 이제 3년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셨으면 저는 오늘 정리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5G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그랬죠. 일단 미국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6G 레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6G를 준비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면서 내년 말부터 이제 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내년 말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먼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우크라이나 또 재건을 하려면 통신 인프라도 또 깔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 스몰쉘을 달아요. 소형 기지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 스몰쉘을 상당히 좀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5G 같은 경우에 안 터지는 곳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음영 지역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형 기지국을 많이 깔아서 안 터지는 곳이 없게끔 요렇게 이제 만드는 거고, 이노와이어리스가 그 부분에서 그대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노와이어리스가 오늘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에이스테크, 뭐 KMW, 뭐 머큐리 이러한 종목들 대비해서 4등, 5등의 성격을 띄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하면 오늘 고점에서 한 차례 정리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시면 이노와이어리스가 이번 2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출 지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에는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저평가도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어느 정도는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 깨지지는 않았지만 물량이 많이 나온 만큼 이전 매물대만큼의 상승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27,000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차익 실현 구간을 저는 25,800원 요 정도 구간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가 부근이거든요. 오늘 저가 부근 이탈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27,000원 구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청님께서 이노와이어리스 올려주셨는데요.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5,800원입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저희 SK 하이닉스 살펴볼게요. 네. 럭키님의 종목이고요. 121,7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는 좀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는 이 박스권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118,000원이군요. 살짝 손실 구간입니다. 좀 박스권 안에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재필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뭐 이렇게 그냥 나오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단기냐 중장기 관점이냐 여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스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지금 반도체 업황들 뭐 디램 가격도 조금씩 올라오는 듯한 뭐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각 업체마다 재고도 좀 소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일단 뭐 4분기하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 삼성전자도 뭐 HBM을 좀 하긴 하지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먼저 진출을 했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 좀 좋은 그 HBM 쪽에서는 마이크론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두 개 업체가 나눠 먹는 시장인데 뭐 이거 지금 저 글로벌 IT 업체들 쪽에서는 가격 비싸도 좋으니까 그냥 줘라. 뭐 이렇게 좀 사간다 그러죠. 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조금 긴 관점이다라면 저 전고점 129,000원 저거 돌파를 충분히 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박스권으로 보셔야 돼요. 자, 박스권 하단은 11만 원 근처 정도가 박스권 하단일 것 같고요. 12만 원이 넘어가면 한 12만 5천 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저항을 받을 겁니다. 자,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12만 1천 원이니까 뭐 요거를 12만 5천 원 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팔고 나오기도 애매한 뭐 그 정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행히 비중이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면 11만 원 근처 정도 요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그냥 박스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 원 근처에서 매수,
12만 5천 원 근처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긴 관점이다라면 그냥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에 따라서 두 가지 전략 체크해 드렸고요. 길게 보면 조금 더 보고 보유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단기로 본다면 요 박스권에서 가격 전략 체크해 주셨습니다. 하단에서 사시고 12만 5천 원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 타이밍 잡아보세요. 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번에는 전화 왔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알테오젠. 최근에 뜨거웠죠?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저기 52,000원에 10%. 네. 와우. 그럼 최근에 사신 거네요? 아니, 한 몇 개월 됐는데요. 예. 네. 45,000원 그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예. 그때 근데 사셨고.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네. 되게 팔아야 오늘 또 뚝 떨어지네 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막 쭉쭉 양봉 치면서 올라가다가 오늘 78,000원 찍더니 살짝 또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팔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알겠습니다. 또 이게 또 버티신 만큼 또 수익이 나는 건 축하드리고요. 좀 자세한 네, 내용, 김영일 전문가하고 한번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설명 한번 들어볼 테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알테오젠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가장 또 유명한 제약사인 머크 기업의 이제 히알루로니다제 피하 주사 기술 이전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로 이제 키트루다 SC라고 하는 이 약품을 개발 중이고, 이게 지금 현재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키트루다 SC에 관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비독점 계약에서 독점 계약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머크가 알테오젠을 오히려 또 이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매각을 어느 정도 가격에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양측에서 원하는 단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머크 측에서 제시한 매각가 기준으로 알테오젠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시총은 약 이제 5조 정도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알테오젠이 시총 4조 정도거든요. 그런데 보통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면 프리미엄도 붙게 되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에는 1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은 상당히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양 대표 간의 지분 넘기는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도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조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인수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독점 계약으로만 변경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술 이전에 의한 마일스톤만 충분히 조 단위로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아직까지 추세도 지금 살아있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약간의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물량도 최근에 지금 다 살아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그냥 여유롭게 계속해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만약에 경영권 매각까지도 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훨씬 더 펌핑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니까 조금 더 매물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오늘 부딪힌 구간이 8만원 구간이었죠. 일정 구간을 보게 되면 8만원 구간부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8만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2차적으로 8만 8천원 정도, 그 다음에 3차적으로 10만원, 11만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와주면서 수급도 긍정적이고 추세도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되, 8만원 구간 돌파를 해주면 그때에는 진짜로 힘이 완전히 더 붙는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만원 돌파해주면 수익 극대화 더 노리셔도 좋을 것 같고, 8만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시장에서 나와주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형성될 수 있으니까 8만원 구간 돌파 시에는 수익 극대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7만원 구간, 5일선 구간 추세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정도, 어느 정도 비중 정도는 수익 실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테오젠 호재도 좋고 추세도 네. 살아있으니까 8만 원 돌파하는지 그리고 7만 원 구간대 밑으로 내려가는지 혹시 이평선까지 볼 수 있으시다면 단기 5일 이평선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듣고 싶은 말을 다 들으셨나 봐요. 아, 만족스러우시죠? 시원하게 전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전화 주세요. 저희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0232-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승희님의 종목입니다. 애경케미칼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25,200원 매수가네요. 높네요. 손실이 지금 좀 크게 나 있는 상황이고 비중은 15% 가지고 계세요. 아무래도 또 손실이 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재필 전문가님, 애경케미칼 많이 내려왔습니다. 손실도 큽니다. 이제는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뭐 이제 반등 가능성은 있는 가격대까지는 오긴 온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뭐 암 환자들 마찬가지죠. 뭐 초기나 2기 이런 때 병원을 가게 되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되게 좀 뭐 4기 뭐 이때 가면 고치기가 어렵죠. 자, 주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게 손실이 지금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는 벌써 손을 대기에는 늦었다라는 겁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청자님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조언들 좀 드리면요. 오른 종목들, 그런 것들 뭐 빨리 좀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잘 가니까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잘못하면, 지금 애기케미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뭐 이게 실리콘 능극제 재료 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손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돼 버릴 수 있으니까 좀 다음부터는 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밸류에이션 따져 보시고 좀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25,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비중이 이미 15%나 되십니다. 뭐 5% 정도 되면 뭐 저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 확 낮추고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 봐서 또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또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종목에 30%씩 이렇게 투자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뭐 굉장히 많이 확신이 가면 한 30% 정도까지는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신 것만큼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 평균 단가를 보시게 되면 뭐 한 2만 원 약간 좀 아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게 지금 뭐 아래에서 242평선이 받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뭐 22평선 자체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이게 1차로 저항선이 될 겁니다. 하지만 뭐 그거를 좀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17,000원 근처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뭐 애경케미칼에서 물 타서 빠져나오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서 거기서 수익 나는 걸로 애경케미칼을 어느 정도 데리고 나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굳이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꼭 이 종목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있는 것만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1차적으로 17,000원 근처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기에도 현재 비중으로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만큼 또 비중을 강하게 실을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힘이 좀 약합니다. 이 종목은 잘 보내주는 전략으로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이준희님께서 셀바스 AI 올려주셨는데, 네. 이 한강님, 정희님, 햇님 모두 다 이 셀바스 AI가 올라오니까, 궁금합니다. 라고 동시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셨던 가격이 27,350원에 10%니까요. 지금 약간 손실 구간에 접어든 그런 흐름이고요. 자, 지금 저렇게 언제 사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옛날일 수도 있고 최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진단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형일 전문가님, 이 셀바스에 최근에도 좀 상당히 좀 언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제가 2번 추천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아침 방송에.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추천해서 목표가 도달했다가 그저께 다시 한번 추천을 했어요. 그럼 그래요? 괜찮게 보시는 거네요. 그쵸.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대장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셀바스 헬스케어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셀바스 AI가 약간 따라가는 그림인데 최근에 의료용 AI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이제 AI 심장 진단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울트라 사이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함께 이제 학자법인을 설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4분기 내에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본격적으로 AI 진단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AI 심장 초음파, 그러니까 심장 진단은 사실 숙련도가 굉장히 좀 많이 끌어올리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문의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 AI 진단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외로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제 이 울트라 사이트와 합작법인을 출자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를 간 거고 셀바스 AI도 6% 정도 올랐습니다. 2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간인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셀바스 AI를 계속해서 추천을 한 번 드리고 또 드렸냐면 지금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목표가 달성을 하고 나서 봤더니 수급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 다시 한번 또 추천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들어온 수급들로 의거해서 좋은 이야기를 타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전 구간의 매물대를 계속해서 못 들어주죠. 이전 구간 약 27,500원부터 이 구간의 매물대가 워낙에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못 들어주고 계속해서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구간 대비해서 저점에서 들어온 수급이 부족하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큰 수급이 들어와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26,000원 중반대에서 27,000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크게 수급이 붙어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27,000원 구간 뚫어주게 되면 32,000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 2차 목표가는 32,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단기적인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27,0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니까 이 구간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7,000원 구간에서 정리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가 26,000원 중반에서 27,000원 사이, 넘기면은 32,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셀바스 AI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A 프로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700원에 네. 71%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 종목? 좀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전? 한 달 전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럼 계속 근데 그 매수가 근처에서 좀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비중도 굉장히 가득 실으셨어요. 네, 중간에 제가 좀 물타기를 한 몇 번 해서. 물타기도 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게 그럼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좀 계속 유지를 얼마큼이나 좀 유지를 하고 싶긴 한데 얼마큼이나 네. 좀 해야 될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면서 그 기간 설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재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예, 시청자님. 이 예, 종목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예, 좀 그 2차 전지 때 좀 약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괜찮아 보여서.
예. 그래도 71% 정도면 너무 무리한 비중이십니다. 뭐, 다음부터는, 조금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A%만 예. 주식은 아니잖아요. 예, 다른 종목들 좋은 거 많습니다. 예. 자, 뭐, 결론적으로는, 시청자님한테 조금 좋은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비중 71%라는 게 좀 부담이 되지만요. 예. 자, 지금 이 A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장비 쪽, 요런 쪽이 지금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뭐, 활성화 장비 쪽들, 요런 쪽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성장 동력으로는, 지라갈륨, 반도체, 요 전력 반도체 쪽, 요런 쪽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이런 쪽도 뭐, 차세대 반도체니까요. 요런 쪽도 향후에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차 전지 장비 쪽들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건 좀 이따가, 히든카드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2차 전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모멘텀들이, 좀 큰 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미 쪽 뭐 이런 쪽에서 수주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020년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자, 첫 해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 난 다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상장될 때, 그때 좋았다가, 그 다음에 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뭐, 줄줄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A%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종목도 있는데요. 자, 이제, 21년, 22년 적자가 났는데, 올해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12,400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뭐 그렇게 올해 이 실적 예상치들 나오는 부분들 보면 그렇게 무리한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올해하고 내년 뭐 이때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저는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밸류에이션이 좀 턱도 없이 높고 그런 종목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안 좋은 그런 쪽도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 뭐 A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무난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좀 바닥을 다졌죠. 여기서 바닥을 다진 자리가 이쪽에서도 바닥을 찍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차분히 기다려 보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비중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비중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 17,000원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7,000, 한 7,8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 비중은 좀 줄이세요, 시청자님. 71% 너무 무리한 거고요. 한 30% 정도만 들고 가신다라면 조금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 드리겠고, 뭐 18,000원에 근접하는 가격대 정도? 그 정도에서는 한 41% 정도는 덜어내시고요. 한 40%, 나머지 30% 정도만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쭉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비중만 조금 더 조절을 신경 써보세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A%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하나 더 가실 겁니까? 하나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갑니까? 빡빡합니다. 빡빡해요. 좋습니다. 예. 네. 여름이 오면님께서 KCC 올려주셨는데 앞자리가 바뀌어버렸네요. 31만 원은 10% 사셨는데 그렇구나. 지금 26만 2천 원까지. 매수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번 반등에 손절을 해버릴까요? 아니면 매수가 이상까지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참 기나긴 2년인 것 같습니다. KCC 좀 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렬 전문가님, 이번 타이밍 어떻게 볼까요? KCC가 이제 이 바르는 도료나 뭐 그다음에 실리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런데 뭐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안 좋았다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분기부터 실적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길게 봤을 때 현재 구간이 너무나도 좀 강력한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에요. 최근의 상승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려진 건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면 이 매물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려면 역시나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실적이 뭐 굉장히 급성장한다라든지 뭐 신사업을 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이야기를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28만 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리고 현재 구간도 매물대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세도 살아있고 수급도 살아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지만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물량이 최근에 들어온 수급 대비해서 강하게 쏟아져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저는 정리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0월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고 10월 시장에 또 새롭게 종목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1년 넘게 갖고 계셨고 정리하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은 저는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서 1차 목표가 28만 원 그러면서 현재 흐름이 약간은 이 윗골이 그리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한번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향해 갈 수 있는 거니까 정리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좀 KCC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그 FOMC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분위기는 좋아요.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0.7, 8, 요 정도 왔다 갔다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미국 증시는 한 강보합권, 그러니까 0.2% 정도에서 3대 지수가 골고루 오르고 있고 중소형 쪽에서도 상승세가 조금 더 돋보이고 있는 초반 분위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